어떤 순서로 시작을 할 거냐면 넘어가지 않아요. 이야. 자,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총평을 한번 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1, 2학년 다 출제 비중 탑3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 유형만 맞아도 이 점수는 가지고 간다 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렇게 우리 학교별로 유형이 달라졌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2학기 대비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가봅시다. 자, 넘어오고 1학년이에요. 1학년은 일단 출제 비중이 한 2장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있습니다. 교과서 29%, 부교재 33%, 모의고사 25%, 단어 13%. 즉 뭐냐면요, 이건 1학년, 2학년 동일인데 교과서 출제 비중이 줄어들어요. 교과서가 쉬워, 부교재가 쉬워? 교과서가 쉬워. 그러니까 쉬운 본문의 출제 비중을 줄이고요. 요번에 부교재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부대별별. 네, 표정들이나 부표정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어려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올라간 거죠. 즉 첫 번째, 출제 비중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서술형은 뭐 영자가 항상 1위일 거고요. 두 번째는 요약이에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약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요약은 본문 다 외운다고 맞출 수 있는 유형인가요? 아니죠. 본문을 이해하고 그 밑에 요약문을 해석하고 심지어 그 빈칸 뚫어놓은 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그 단어 뜻까지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얘가 교과서로 나와도 어려운데 심지어 부교재에서 나왔네? 멘탈 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빈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변형이 없는 빈칸은 쉬워요. 그대로 외우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변형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어려울 게 없죠. 변형이 일어난 빈칸이에요. 그런 유형들이 위에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사실상 16점 중 36점이 좀 어려운 유형들로만 나왔다. 100점이. 그래서 시험 점수가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총평 보시면 변형 난이도 중, 서술형 난이도 중, 시험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형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이고요. 서술형도 외우면 맞출 수 있는 서술형들이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인데 왜 난이도는 중상이냐? 부대별별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형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치려면 부대별별 해독을 3회독은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시킬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법 문제들이 깔려있는 서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법 실력을 늘리셔야 하고요. 당연히 영작 실력도 늘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모고 1은 하나만 더, 요약 빈칸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그럼 내가 방학 때 뭘 시킬지가 지금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지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충 우리 시험이 이래서 어려워졌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험지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안 나시겠죠? 네. 여기 이제 영작 시험 문제로 나온 유형인데 요게 이 시험 문제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맞죠? 영작이라고 해놨지만 여기에 문맥과 어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바꿀 것, 즉 변형을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외우면 그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어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을 정확하게 보고요. 파악하고 작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요 어휘에 들어갈 단어들을 알고 있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강점 포인트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어법이 맞는지, 시가 맞는지, 시제가 맞는지, 태가 맞는지 꼭 확인을 했어야 전체 점수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2학기의 대비 포인트는요. 서술형 포인트 연습을 되게 많이 시킬 거예요. 그렇게 변형이 큰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서술형 영작 문장을 거의 암기식으로 외우게끔 할 겁니다. 반복을 많이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험 기간에 너네 서술형 이거 많이 해야 돼라고 하면 범위도 많은데 그거를 다 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조금 기대하셔라. 방학 때 뭘 먼저 할 건지 준비를 해놨다. 지금 표정들이 방학 때 뭔가 많이 하겠구나라는 표정이긴 하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요약입니다. 다행이에요. 아직 2학년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요양문은 본문 내가 다 알아도 얘가 해석이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맞죠? 그래서 교과서나 비교재로 나온 거는 2줄짜리 요양문이지만 내용이 쉬운 교과서나 이런 거는 요양문이 3줄, 4줄로 늘어나. 그럼 나는 그 문장들을 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뜻이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얘네들을 다 알아야 돼, 뜻을. 그렇게 난이도를 높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양문 출제하기 때문에 암기로 절대 불가능하고요. 본문 이해하고요. 보기에 관한 뜻을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학년 때 데뷔 포인트는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회동량이 늘으셔야 됩니다. 이 글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였는지 주제까지 그냥 툭 치면 나오게끔 정확하게 본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학년은 보모고 1학년은 이 다른 학교한테 소문내면 안 된다. 보모고 1학년은 부교재 특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방학이나 시험 기간에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9대를 낼 거야. 이러면 이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빈칸이에요. 자, 여기에 조건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서술형으로도 빈칸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 파악하기 싸움이에요. 빈칸 서술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안 지켜도 점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단어들은 보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해석되고 본문을 알고 있으면 대충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건 머릿속에 잡힐 거예요. 본문 공부를 꼼꼼하게 했다면은. 그러면 그 단어를 이 조건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조건 제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내신 들어갔을 때 빈칸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단어가 나왔지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외우게 할 거예요. 재밌겠죠? 그러면 이 빈칸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학년 끝. 이제 1학년들도 2학년 이제 6개월 뒤면 만날 시험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자, 2학년은 상대적으로 1학년보다 출제 그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 1학년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2학년은 교과서가 25%, 부교재가 50%, 모의고사가 25%로 이렇게 좀 깔끔한 비율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모고인을 왜 시험이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냐면 시험 범위가 늘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 대비 말고 작년 기말고사랑 이번 기말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 작년 기말고사였을 때는 시험 범위가 8지문이었거든요. 부교재가. 요번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가 부교재 몇 지문이었죠? 24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총 3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학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렇다 보니까 나는 8지문만 공부하는 학습량을 갖고 내신에 들어왔는데 24지문을 봐야 되네? 당연히 밀리죠. 당연히 그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가 안 되죠. 회독이 안 돌아가죠.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배점 유형을 보면요. 난이도가 쉬운 유형이에요. 일치. 본문에서 찾아서 확인을 하면 끝나는 유형이야. 근데 왜 평균 점수가 내려갔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양문이 범어고 1에서는 객관식으로 어렵게 나왔다면 얘네들은 서술형으로 나와. 2학년은. 그래서 난 그 단어 스펠링까지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휘. 제발 단어 좀 외우세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고 2학년은 서술형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중상에 속합니다. 이 난이도를 나눈 기준은 양산 관내 학교들 같은 학년들이랑 비교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뭐 서울이나 당연히 부산이나 이런 거는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서의 그 시험기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통째로 삽입 문제가 통째로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휘량 조금 꼭 방학 때 채워주셔야 돼요. 해석은 돼야 돼요.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영어 선지가 겁나 길어졌어요. 보기가. 이제부터는 보기가 3줄짜리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3줄에는 어휘가 고등학교 3학년 어휘가 섞여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휘만 외워서는 안 돼요. 3학년 어휘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수가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이 지문의 모든 문맥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회독을 돌리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첫 문장 보자마자 이 글은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고 주제는 뭐다? 는 튀어나오셔야 돼요.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어렵게 나왔는가?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1치고 1치가 어려웠던 이유는요. 그냥 1, 2, 3, 4, 5번 해가지고 찾으면 되는 식이 아니라 보기를 주고 난 다음에 보기를 보고 이 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개수를 고르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길어. 부터 맹문. 그래서 이 해석을 하고 위에서 찾고 하나라도 못 찾으면 그냥 틀려.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1치 문제인 것 치고는 높았어요. 변형은 없었으나 얘네들이 길고 얘네들이 해석이 어려웠다 보니까 저게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그리고 개수를 고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못 치는 순간 정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답 소거 연습을 미친 듯이 시킬 거예요. 내신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방학 때 해석은 완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얘는 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특강을 할 겁니다. 공무고 2학년들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구나를 미리 넣을 거예요. 그것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일치 불일치니까. 본문 초벌구를 할 겁니다. 초벌구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요약. 아까도 말했다시피 새로운 요약문으로 출제를 하고요.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본문이 있는데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아까 말했던 1은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2학년은 그 어휘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단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껌인데요. 보통 같으면 변형이 없으면 한 성질만 바꿔놔요. 그러면 우리가 암기만 하더라도 얘는 좀 처음 보는 단어네? 하면 고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번호들을 다 바꿔줬습니다. 바뀐 어휘를 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휘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단어는 많이 외워야 돼. 1에서 80강까지는. 그래서 안에 내신 리포트 보시면은 왜 80강까지 했는지 이유를 적어놨어요. 선제 단어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72강, 고등학교 72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60강까지 외워서는 내가 문제를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80강까지는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 변형도 갑자기 가방을 신발로 바꾸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뜬금없이 바꾸지는 않잖아요. 형용사나 이런 동사들을 비슷한 단어 뜻이거나 아니면 완전 정반대의 뜻을 바꿔요. 레스를 무얼로 바꾼다던가 비익을 스몰로 바꾼다던가 바니어를 위주로 바꾸기 때문에 바니어리스트 스킬북 뒤에 보시면 N단 정리한 책 뒤에 보시면은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뽑아져 있었거든요.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외우게 할 겁니다. 그럼 1, 2, 3학년 왜 어려워졌는지는 이제는 이해가 조금 갔어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가 중요하죠. 무조건 2학기 시험은 어려워질 거예요. 당연히 어려워지죠. 학기가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해야 성적을 유지하거나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상승은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어떻게 올리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지문 변형, 영어 선지, 어휘 바꾸고 어법 난이도도 개수 모두 고르기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서술형 난이도도 조건이 까다롭게 나온다는 거. 자, 뭘 할 거냐면 저는 내신을 매 시험마다 대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학기마다. 왜냐? 학교 시험이 계속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죠.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신 테스트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방법이나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돼. 그쵸? 그래서 4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번 시험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 지를 바꿀 거고요. 두 번째는 부교재를 특강을 할 겁니다. 법무고 1. 그리고 모고 설명회는 계속 할 거고요. 초벌구이 들어갈 겁니다. 요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첫 번째, 사전 테스트지가 생길 거예요. 지문 개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문에서 어떤 지문이 생각이 나고 어떤 지문은 생각이 안 나는지를 테스트 시간에 찾아내려면은 무조건 재시험이겠죠. 기억이 안 나는 지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테스트 오기 전에 30분 일찍 등원하시게 될 겁니다. 갑자기 표정들이 가네요. 테스트 시간이 3시라면 2시 반에 등원하셔서 먼저 순서 살인 문제로만 쭈루룩 오늘 테스트 범위, 부교재 범위들을 뽑아 놓을 거거든요.
내가 어느 지문이 기억나고 어느 지문이 기억이 안 나는지 먼저 솎아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지문들을 먼저 찾아서 그 지문들을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본 테스트에 들어가겠죠. 본 테스트는 하트가 갑자기 생길 거예요. 자, 테스트지에서 학교별로 똑같은 시험 유형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모고에서 나오는 유형과 물문고에서 나오는 유형이 달라요. 확연하게 달라요. 그리고 보모고는 개수 고르기지만 물문고에서 개수 고르기가 나오지 않는다던가 디테일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시험에 나오는, 우리 학교에 나오는 시험 유형으로만 테스트를 칠 겁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유형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 시험에 정확하게 유사한 테스트지로 실시를 할 거기 때문에 테스트에서 이 문제를 틀린다는 말은 학교 시험에서 이 문제를 틀린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경각심 있게 테스트를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틀렸다? 학교 시험에서도 틀린다. 그럼 나는 요 유형을 정확하게 메꿔야 되겠구나. 요 지문을 메꿔야 되겠구나.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테스트하고 바로 개별 피드백을 하고 학습 플랜을 새로 짜드릴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 시험을 직모도 하고 매 주차별로 우리 학교 시험 유사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완전 학교에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부교재 설명이에요. 네, 부교재 난이도가 고1도 고3 난이도, 고2도 고3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번 내신 때. 특히 모의고사 1학년 98점이 나오는 친구인데 그런 공부를 잘하는 친구잖아. 근데 부대변별을 보더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글로도 이해가 안 간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시험지를 분석해봤을 때 부교재는 90%가 내용 문제로 출제됩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부교재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보모고 2학년은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오답 수거하는 방법을 특강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설명회는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요거 저희 시험지 피드백 할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의고사 설명회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수행도가 나빠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나빠서 밀렸다. 모의고사는 보통 제일 마지막 주차에 하죠. 근데 앉아서 1시간 동안 그냥 듣는 라디오로 내용을 이미 2회독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많아져. 좋아지기 때문에 수행도가 밀려도 3일 안에 그 수행도를 쳐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안 밀리는 거예요. 밀리지 마세요. 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벌 V라는 걸 할 건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주차, 3주차 되면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듣는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밀리려고 밀린 게 아니라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미리 앞에 좀 쓸 겁니다. 방학과 그 다음 학교 개학했을 때 교과서 들어가죠. 그 교과서 내용을 미리 알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부교재 범위 스타트하죠. 그럼 진도 나간 범위를 미리 알게끔 내용 정리를 다 시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이해를 한 거고, 그 다음 학교 수업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한 거고, 시험 기간 들어가서 강의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한 거죠. 이미 기본 3회독을 깔고 가시는 겁니다. 아까 유형들 맞추려면 회독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미 3회독을 먼저 다른 애들보다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진은 뭐냐? 내용 정리 제가 시키는 방법이에요. 오, 표정들이 괜찮네요. 네, 한 문장별로 엔단 정리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엔단 정리도 되게 많이 도움됐잖아요. 그쵸? 오, 나이스. 반응이 좋구만.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해진 거는 실력.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어휘력, 내 문법 실력,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구조력, 이게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냥 변형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선지도 길어지기 때문에 해석력도 중요해지고, 그래서 여름방학에 이 실력을 정확하게 늘려주셔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그냥 너 실력 늘려라고 커리큘럼 양을 늘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뭘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내신 레벨 테스트를 할 겁니다. 우리 그 등원? 이거 등록할 때
수능 레벨 테스트지 말고요. 내신용으로 레벨 테스트를 쳐서 지금 우리 분원에 우리 학교에 제일 안 되는 유형이 어떤 건지 능력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게 파악됐다면 이거는 채워야 되지. 그걸 여름 방학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법을 많이 틀린다. 어법 방학 특강을 열 거고요. 독해가 많이 틀린다. 독해 방학 특강을 열 거예요. 정확하게 무료로. 그래서 꼭 여기 있는 분들은 방학 특강에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가라는 자 와줘,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애들을 다 모으는 거기는 한데 학습 기준이랑 테스트 기준을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제시를 할 거예요. 내신 때나 아니면 정규 때 조금 내가 대답을 못해도 선생님들이 힌트를 조금씩 주면서 막 초도 살짝씩 천천히 세주면서 이렇게 테스트 통과를 시켜주는 경험이 있죠? 이제부터는 그게 없어질 겁니다. 정확하게 테스트 시간이 내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해요. 아까도 내신 때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테스트 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이 테스트 이걸 못 풀면 학교 시험에서도 틀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주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똑같이 틀려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맞춰서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통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기준이 될 거예요. 내 테스트를 통과한다? 그럼 성적은 실력은 무조건 올라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테스트 기준을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각 커리큘럼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우투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통과 내가 물어보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방법도 다 잡아놨고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라도 미리 다 알려줄 거야. 그러면 이건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거는 뭘 안 한 거야? 그냥 그 중에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죠. 노력을 안 한 거죠. 방법도 정해져 있고 어떻게 물어보는지까지 적혀져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정확하게 재시험을 드릴 겁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가 안 된 거니까요. 그러면 그 재시험 때 안 된 부분을 알려주고 다시 공부를 시키고요. 내일 재시험 볼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당일 재시험 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업보가 쌓였다면 그날 청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시간이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재시험 제도를 당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재시험이 3주, 2주 이상 나온다. 그럼 3주차 때 뭐 할 거냐면 옐로카드 경고 나갈 겁니다. 2주 동안 공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적 올리려고 하고 갔잖아. 나는 성적을 올려줘야 되잖아. 그걸 바라고 돈을 쓰고 너네들이 시간을 써주고 내가 학원에 앉혀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2주 동안 공부를 안 했다? 그럼 나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 너네들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경고를 드릴 거고 경고가 오면은 저랑 면담을 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면담을 한 다음에 집중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집중관리가 들어가는데 와, 안 오는 경우가 생겨 학원에. 그러면 바로 강제 퇴원 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학원에는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만 남아있게 할 거예요. 그래야 학원이지. 더 이상 놀면서 시간 버리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개인별로 수준에 맞춰가지고 학습량을 정하고 테스트 기준을 정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만 해준다면, 노력만 해준다면 테스트 통과하게끔은 시스템을 다 마련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융통성 없이 깜빡하게 굴지도 않을 거고요. 하고 와가지고 나랑 얘기도 하고 뭐 너희들끼리 얘기도 하는 시간이 벌써 입 삐쭉하네. 단 학습 기준과 테스트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달라. 그래야 너희 성적도 오르고 학원도 성적이 올려주는 학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빡세질 거예요. 맞아요. 빡세질 거고요. 근데 약속하는 거는 빡세진 만큼 실력은 오를 거고요. 돈과 시간을 쓴 만큼 성적은 오를 거예요. 이게 싫어서 와, 나 너무 빡센데 너희 단어 한 명만 줄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도망친 곳에는 성적 향상은 없습니다. 도망쳐도 독작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어요. 빡세게 시킬 거지만 그때 내가 악마로 보일 거지만 너네들이 시험 성적표를 보는 순간 내가 천사로 느껴질 거야. 그게 학원의 본질이고 제가 원하는 이 학원의 방향성입니다. 요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 거고요. 밑에 또 보이죠? 원장님이 더 빡세게 살 테니 저는 요번 주에 새벽 3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내신 기간에 새벽 4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더 빡세게 살 테니까 근데 내가 노력을 해주면은 너희들도 그만한 노력 3시간 잘하는 말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테스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만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성적으로 실력 향상으로 보답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